이게 이제 대한민국 헌법인데 77조 제1항에 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전쟁 났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법률이 계엄법입니다.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 항을 보면 계엄은 두 종류가 있는데 비상계엄이 있고 경비계엄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계엄이 총 어저께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계엄까지 포함해서 총 17번이 있었는데 경비 계엄은 4번 있었고요. 비상 계엄이 어제 것까지 해서 13번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계엄이 많나? 뭐 계엄이 많은 것 같지도 않아. 지금 뭐 탄핵은 뭐 수십 번을 갖다가 하니까 6.25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계엄은 언제 있었냐면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그다음 뭐가 있었습니까? 그 신생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제주도에서는 4.3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4.3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순에서 뭐 반란 사건이라고 저희는 배웠죠.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고요. 그게 48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년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2년 뒤에 신생 대한민국 전복시키려고 6.25가 터졌잖아요. 그거야말로 전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비상계엄 뭐 이런 것들이 경비계엄, 비상계엄 이런 것들이 그때 그냥 쫙 몰려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유신하고 뭐 그런 와중에 군부 독재 뭐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계엄이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아마 5.18 그때도 비상계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엄이 이제 선포가 됐던 거고. 그런데 생각을 갖다가 해보세요. 194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978년은 대한민국 수립된 지 30년밖에 안 됐을 그때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60년대 태어났지만 60년대 70년대는요. 우리나라가 새로 출범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때였고 더군다나 1953년에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태어난 해가 67년인데 그 해는요. 전쟁 끝난 지 14년밖에 안 됐던 그런 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다. 그러니까 78년 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렇게 시해 당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 얼마였나? 제 기억이 한 1,000불 정도 했었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4만 불 바라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였다. 다시 한번 77조 띄워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2항까지 봤죠. 3항에 보면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것도 계엄법이에요.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고 대통령은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정부와 법원이에요. 그러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인데 행정부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국회가 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로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4항 보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언제 통고한다고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는 언제입니까? 그거야 뭐 대통령 마음이지. 말로는 지체 없이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가 지체 없는 때다라고 해서 열흘 뒤에 통고할 수도 있고 뭐 즉시 통고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77조 5항이었어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계엄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언제 나왔느냐? 뭐 옛날부터 이렇게 쭉쭉쭉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할 때에도 그때도 뭐 계엄령 운운하고 뭐 그랬었던 게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뭐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계엄이 다시 또 이렇게 언론에 등장해서 방송에서 제가 계엄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돼서 다시 한번 저 규정 찾아보고 계엄법 찾아보고 그랬던 때가 언제냐? 그게 8월 달이었어요. 8월 달.
8월 달이었는데 왜 그랬느냐? 8월 19일에 김병주라고 국회의원 있잖아요. 김병주 의원이 누굽니까? 재선 의원인데 김병주 의원이 21대와 22대 통틀어서 21대도 유일했어요. 김병주 의원이. 지금 22대에도 유일해요. 뭐가 유일합니까? 대장 출신. 그러니까 장군 출신 국회의원들은 몇 명 있는데 포스타 출신, 포스타 제네럴 출신의 그 국회의원은 김병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병주 의원이 제가 날짜 적어놓은 걸 보니까 8월 19일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탄핵 정국에 접어들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계엄령 선포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웃긴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야, 육사 나와가지고 별 4개씩이나 단 사람이 별이 4개입니까? 저기 보인 것만 해도 8개잖아요. 그 다음에 모자까지 쓰면 12개가 되는 게 그게 대장 아닙니까? 차 타고 가면요. 그 성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별 4개 딱 달아놔요. 뒤에도 다나? 뒤에도 달 거예요. 그러면 차 타고 있으면은 별이 20개야, 20개. 국가가 별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달아줬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육사 나와가지고 더군다나 저 그 사성 장군을 어디서 다 했느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계엄령 운운하느냐? 말도 안 된다. 진짜 쪽팔린 줄 알아라라고 제가 그때 막 열변 토했나 어쨌든 침을 좀 튀겼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 때가 올해 2024년 8월 19일이었어요. 그런데 8월 21일에 그날로부터 김병주 의원이 뭐 계엄령 운운한 그 날로부터 이틀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김민석 의원이 한술 더 떴어요. 김민석 의원이 한술 더 떴는데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령 준비 작전을 하고 있다. 그 유니바비맘님 감사드립니다. 계엄령 준비 작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왜 생뚱맞은 이야기냐 했더니 지금 그때가 누구냐? 김용현 그 당시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김민석 의원이 김용현을 그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거는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 김용현이다. 왜 김용현이냐? 김용현하고 누구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다? 고등학교 그 1년 선후배다. 누가 선배입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년 선배예요. 김용현 장관이 7, 8학번인가 38기니까 38기면 7, 8학번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7, 9학번. 그러니까 1년 선후배 사이고 그래서 뭐 충암고등학교 다닐 때도 조금 알다가 이제 그 나중에 사회 나와가지고 일정한 정도 지위에 올라가지고 그때부터 친해졌다. 그 다음에 또 충암고 나온 장군들이 몇 명 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통속이 돼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딱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김민석 해도 너무한다. 저는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주 강렬한 그 임프레시브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 김민석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총학생회장이었거든요. 사회학과 8, 2학번. 그래가지고 제가 딱 대학 들어가가지고 맨날 그냥 공부만 하다가 대학 들어왔더니 반전반핵 양키 고홈이래.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반전은 뭐 전쟁 나면 안 되지. 반핵 우리나라에 핵이 있었나? 그 다음에 양키가 고홈하래. 그럼 뭔 말이지? 주한미군들 철수하라는 이야기인가? 이게 뭔 소린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모순의 근원은 미국 놈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자존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이제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쨌든 대학에 들어갔는데 모른다는 말을 하는 게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척하느라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상한데 왜 반전 반핵이지? 왜 양키가 고홈이지?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주체사상 공부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가르쳐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에 보면은 그 주기도문을 갖다가 변형시켜가지고 뭐 김일성을 갖다가 찬양하는 그런 거 이렇게 막 가르쳐 주면서 이거 외워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어쨌든 김민석이
8 2학번이니까 저보다 한 4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 서너 살. 그다음에 김민석이 가까이서 본 적은 없는데 멀리서 보면 잘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는 거야. 그럼 막 특히 이제 여학생들 포함해가지고 막 박수치고 그럼 뒤에서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이 총학생 회장인데 멋있나 보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김민석이 서울대 총학생 회장을 하고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던 김민석이 30대 때부터 국회의원 했던 김민석이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저 양반 좀 맛이 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언제까지? 어젯밤 10시까지 그랬는데 어젯밤 10시 40분에 그 전화를 딱 받고 나서 처음 드는 생각이 야 김민석이 선지자냐 예언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너무 생뚱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다시 한번 그 개헌법을 갖다 좀 띄워봐 주세요. 5항을 갖다가 보면 국회가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77조 5항에 77조 5항에 그렇게 딱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딱 보면은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로 계엄령을 갖다가 선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근거는 저거였어요. 아니 대통령이 그래도 법률가고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뭐 그 사법시험 뭐 구수한 뭐 윤석열 해가지고 저는 구수한 윤석열 해가지고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 사서 봤는데 쭉 읽다 보니까 저는 그게 사람이 구수하다 그래서 뭐 충청도 사람이니까 구수하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9번 떨어진 뭐 윤석열 뭐 이런 그 뉘앙스더라고요. 근데 시험을 갖다 많이 봤다라고 한 이야기는 그거는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시험이 운도 작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일찍 사시에 붙을 수도 있었는데 그 뭐 시험 운이 좀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던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법시험 많이 봤다라고 하는 건 헌법을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봤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뭐 시험 빨리 한동훈처럼 사법시험 일찍 붙은 사람들은요 헌법 볼 이유가 없어. 뭐 헌법이 뭐 시험에 나오나 검사하는데 뭐 헌법이 필요한가? 검사할 때 뭐 형법하고 더 중요한 건 판례인데 그러니까 헌법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시험을 오래오래 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 77조를 한두 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77조에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하면 해제하여야 된다. 떡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계엄을 갖다가 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과반수다. 딱 150석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 선포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해제를 갖다가 못할 그 해제 요구를 못할 때니까. 아니면 뭐 국민의힘 한 145석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당들이 뭐 몇 석을 갖다 나눠 갖고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뭐 한 149석밖에 없다. 그러면은 한번 해볼 만한 거지. 하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야당이 192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계엄을 갖다가 하나? 말도 안 되다,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전시 이거는 6.25 같은 전쟁, 사변, 그다음 뭐 사변은 뭐 5.18 같은 뭐 그런 뭐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최소한. 그다음에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뭐 대통령이 시해당했거나 그런 정도에만 계엄을 갖다가 하는 건데 지금 뭐 우리나라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된다. 더군다나 계엄법을 갖다가 쭉 보면 계엄법 13조에 아예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저 그 헌법 77조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항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특별 조치권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저기 보면 영장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없이 사람을 갖다가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계엄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그 무기인데 그런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권한이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면책특권, 두 번째는 불체포특권. 그런데 아예 계엄법 13조에는요.
명시를 갖다가 해놨어요. 헌법 규정이 저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혹시 또 모르니까 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유지된다라고 개헌법에 딱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체포되지가 않으니까 그 오늘 새벽처럼 우르르 모여가지고 151명이 딱 모여가지고 이거 그 계엄 해제합시다 그렇게 딱 땅땅땅 하면,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계엄을 해제하는 거. 그 다음은 뭐냐, 무시하는 거. 무시하면 뭐가 됩니까? 그때부터는요 계엄령이 아니라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했을 때 나름 이 정도면은 국가 비상 사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령을 갖다가 선포를 갖다 했겠지.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이 계엄 해제 요구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아니면 그 정부나 여당이나 여기서 계엄 해제 요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그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왜 조치를 갖다 취하지 않았지? 너무너무 무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유지가 되니까 모여가지고 어제 밤처럼 오늘 새벽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김민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불체포 특권이 유지될 수 없게끔 현행범 체포를 갖다가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거에 쫙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엄령을 갖다가 딱 선포를 갖다가 한 거예요. 현행범 체포만 아니면은 이게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현행범 체포를 국회의원들 현행범 체포하려면 몇 명 해야 되냐면요, 192명이잖아요 야당이. 그러니까 40명 넘게 현행범으로 체포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거기에다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8명이 이거 찬성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왜 계엄을 갖다가 선포를 갖다가 했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헌법 77조 다음에 그 다음 규정을 갖다가 좀 띄워주세요. 유기혁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그걸 갖다 띄워주시면 84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내란죄만 운운해가지고 그 다음 그 조항. 그 다음에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면요 89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88조인가 89조인가 89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후에 보면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대통령이 계엄을 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계엄을 해제할 때도 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오미애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계엄 해제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 거친 게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계엄 선포할 때도 아마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절차는 아마 대통령이 지켰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선홍님 감사드립니다. 누가 왜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계엄을 갖다가 선포했을까? 계엄법 제가 보내드린 조항 있잖아요. 그거 좀 띄워주세요. 계엄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조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2조 6항 조금만 키워주세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항 또는 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게 어떤 거냐면 비상계엄은 지금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 경비계엄도 국가 비상상태 이런 것들,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갖다 쭉 보면 국방부 행안부, 그러고 보니까 국방부 장관도 충암고 행안부 장관도 충암고 그러네요. 다 동문들이시네. 어쨌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나름
지금 국가 비상 상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했고 그 다음에 그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부담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책상 앞에 뭐 그거 있다면서요. 더 벅스 스탑 히어 해가지고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대통령이 그런 팻말까지도 책상 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결국 모든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건 대통령이 될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저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해가지고 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어떤 분들은 지금 국회가 맞는 제대로 된 국회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런 국회는 그냥 싹 없애버리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왜 오판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어차피 계엄해봤자 해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같은 헌법 구조 하에서는요. 대통령이 백날 계엄해봤자 그래봤자 민주당이 해제 요구하면 그냥 꽁지를 갖다가 내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한 다른 대책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게 나름대로 착착착 진행됐다. 그럼 진행되는 걸 봐서 대통령이 잘하셨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6시간 걸리지 6시간. 우리나라에 계엄 몇 번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17번. 17번인데 6시간 만에 끝난 계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6시간 만에 계엄이 대통령이 지금부터 비상계엄을 발령합니다라고 했다가 6시간 뒤에 머리 극적극적 긁으면서 계엄 해제합니다. 왜냐? 국회가 해제하라고 하네. 그러면서 끝냈던 게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최단시간 아닌가? 축구 같은 거 보면 골인을 갖다가 5분 만에 5분이 50초 만에 골이 넣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세계 기록이 어쩌고 저쩌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는 거는요. 전 세계적인 기록 아닌가? 이거는 창피한 거 아닙니까? 계엄이 필요하고 어쩌고 저쩌고를 다 떠나가지고 창피한 거 아닌가?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계엄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건의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바로 김용현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 아니냐? 50 헌법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제50 헌법,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헌법인 거죠. 그때는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57조에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를 갖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합니다라고 딱 이야기하면 국회는 그 자리에서 촤락 해산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해산일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총선을 다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다시 뽑는 거야. 만약에 이런 5공화국 헌법이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계속 존치하고 있으면요. 저 같아도 대통령님 이거 좀 무리한 거실 수도 있지만 비정상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국회 해산권 한번 행사해 보시죠 라고 저 같아도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은 50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문민정부인가?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민정부 맞죠? 어쨌든 있지도 않은 국회 해산권을 착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계엄을 갖다가 하면 국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꽁지를 갖다 팍 내리면서 눈치 슬슬슬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담화문은 됐고 포고령을 갖다가 좀 띄워봐 주세요. 포고령을 띄워보면 그 다음에 제가 살아가면서 계엄 몇 번 겪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했을 때도 계엄 있었고 그때마다 포고령이 쭈루룩 나오는데 포고령이 제1호만 나오고 끝난 것도 처음이에요.
포고령이라고 하는 게 그 준비를 딱 해놨다가 포고령 1호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좀 있다가 포고령 2호 그 국민들 이렇게 하십시오. 포고령 3호 이렇게 합니다. 이게 준비됐다가 쫘라락 하는 게 그게 포고령인데, 그런데 이번 계엄은요 포고령 딱 하나 그 내놓고 끝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포고령 1호를 갖다 보겠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그러니까 정치 활동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2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검열하겠다는 이야기예요. 4호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금한다. 그러면 이 계엄이 만약에 쭉 유지가 됐으면 토요일마다 그다음에 주말마다 그 공휴일마다 있는 그 광화문 그 광장 집회 같은 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을 테니까. 5호 이게 웃겼던 것 같아.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복귀해서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대. 처단. 이거는 좀 너무 웃기지 않았나? 의사들 처단한대. 그러니까 의사들이 좀 긴장했을까? 뭐 어쨌든 모르겠어요. 계엄령이 저런 식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을 갖다가 해도 좀 그렇게 해야지.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의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는 저 5호 규정을 통해서 제가 알고는 있겠는데, 저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 다음에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9조, 이게 뭐냐면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있어요. 에 의해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계엄법 14조 이 계엄령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한다는 그 규정이거든요. 처단한다. 여기도 또 처단한다라고 그러네. 그러면서 12월 3일 어저께였어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가 누구냐면요, 제가 국방부 있을 때 저랑 나이가 같아요. 박안수가 육사 46기거든요. 46기면 86학번이란 이야기예요. 제가 2007, 8, 90, 11 뭐 그때 국방부 있을 때 박안수가 그때 소령인가 중령인가 그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친구 중에,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재수해서 육사 간 친구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서울대 법대 위탁 교육을 왔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보다 후배들하고 제가 이제 다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이제 육사 출신들 많이 알고, 육사도 놀러 가서 거기 이제 수영장 아주 좋거든요. 뭐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그다음 육사 가니까 극장도 있더라고. 그래서 영화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국방부 그 미군기지 사업단 법무실장 딱 가니까 그 46기 저런 친구들이 우르르 있어가지고, 야 나도 86학번이다 뭐 친구처럼 지내자 해가지고 제가 46기들 여러 명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안수예요. 그런데 박안수가 저랑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고 그냥 그 가끔 문자 정도 보내면 문자로 다 보고 그런 정도 사이인데, 어느 날 봤더니 참모총장이 되어 있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별이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이마에 4개. 그 다음에 이제 그 참모총장이면 지구공 탈걸요 아마. 그러면은 어쨌든 그 박안수가 계엄사령관을 6시간 동안이나 한 것이다. 참 웃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